뉴욕시가 직원 채용 시 연봉을 공개하는 급여 공개법을 전면 시행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도 내년부터 비슷한 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의 한 보석 가게에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돈을 가로채는 상습 절도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하원 34지구에 출마한 지미 고메즈 후보가 반아시안 선거운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김 한인 후보를 두고 반아시아인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담긴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 전역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냉동 닭가슴살 패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긴축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연준은 이틀간 진행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력 긴축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식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 등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주춤했던 기름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Restoring price stability will likely require maintaining a restrictive stance of policy for some time. 연준은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언제 완화할지 따지는 건 훨씬 덜 중요하다면서도 다음 달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 회의 때 금리 인상 폭을 0.5%포인트 이하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It is likely we'll have a discussion about this at the next meeting. 오늘 금리 인상으로 3에서 3.2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현재 3%인 우리보다 1%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원화 약세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등 각종 불안 요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은밀히 제공한 정보를 확인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으로 목적지를 숨겨 제공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It's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We're still monitoring this to determine whether the shipments are actually received. 백악관은 북한이 제공한 포탄이 적지 않은 양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포탄을 제공한 책임을 묻겠다며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입장을 밝혔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제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한국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ould be additional costs and consequences. It would earn the condemnation of the world.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외교적인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동맹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시가 어제부터 직원 채용 시 연봉을 공개하는 급여 공개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내년부터 비슷한 법을 도입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업주들은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난감해하는 입장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급여 투명성 법안.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급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구직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업체의 연봉 수준이 공개되면 다른 업체와의 급여 수준에 대한 비교가 불가피하게 돼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연봉에 대한 불만이 쌓이거나 차후 신입사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업원들은 5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얘네들은 가만히 둘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또 밑에 사람들만 올렸으면은 위에 매니저급은 또 안 올리겠느냐? 프로포션이 또 올라가니까. 특히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채용 공고뿐만이 아니라 기존되어 있는 직원들도 이 급여 스케일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법을 위반하는 그리고 위반을 해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고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법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만한 연봉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급여 공개가 법제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구인난은 물론 임금 경쟁으로 인한 인건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이 누적될 경우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얼바인의 한 보석 가게에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돈을 가로채는 상습 절도범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영국과 조지아주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얼바인 경찰국은 범행 당시의 CCTV를 공개하며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의 보석 가게. 금품을 구경하던 한 남성이 물건을 지목하고 3천여 달러의 현금 뭉치를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결제를 도와주던 직원을 지켜보던 이 남성은 갑자기 직원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더니 재빠르게 자신이 올려놨던 현금 일부를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직원은 금품을 남성에게 건넸고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인의 눈을 속여 자신이 지불한 현금을 가로채고 금품까지 챙겨가는 이른바 전문 금은방 털이범입니다. Right. I don't think she realized that she was missing money until after the fact. So I'm assuming that once they counted the register at the end of the night, they noticed they were short money.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4살 루마니아 출신의 레타 문테누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범죄 조직과도 연루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s part of a Romanian theft crew, organized crew. Usually 2 to 4 people that are doing this all over the world. We have cases that we know about where he's done it in England and the state of Georgia in the United States. The FBI group is aware of him. I think the cases in England he's already been arrested for those cases, but I don't think the case in Georgia he's been arrested for yet.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금품을 훔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 업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명문대학교 대학생으로 위장해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들통나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탠퍼드 데일리에 따르면 엘라바마주 출신의 남성 윌리엄 커리는 지난 2021년부터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생인 척 생활하며 기숙사 지하실에서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캠퍼스에 들어와 학생들과 어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ometimes climbed through windows. He sometimes was able to take a student's ID card, according to residents who lived with him last year. And he was getting let in a lot of the time by people who thought that either he was living there with them or he was a friend of somebody living in the dorm.
또 커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생 한 명과 연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커리를 완전히 쫓아냈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경위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도에도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출신의 한인 여학생 김 씨도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스탠퍼드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생 행사를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 34지구에 출마한 한인 데이비드 김 후보가 경쟁자인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정치인부터 뿌리 깊은 인종차별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후보는 지미 고메즈 후보 캠프의 활동가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김 후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은 혐오 정서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유권자분 집집마다 문마다 들리면서 데이비드 킴을 뽑지 마라. 왜냐? 동양인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들었을 때 참 되게 멍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this is racism. 이런 거를 볼 때 왜 이 anti-Asian hate이 왜 자꾸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냅두고 오케이를 하니까 이런 거가 더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어 김 후보는 오로지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부조리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 1지구 시의원 당선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집에 지미 고메즈 선거운동원이 방문해 데이비드 김 후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찍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갔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담긴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캔자스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허위 정보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투표소 위치 등 문자 정보 유포가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스팸 문자는 개인 신상 정보와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등 잘못된 정보를 보내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 문자는 뉴저지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선거 정보는 각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 선거 관계자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링크와 사진을 찍어 첨부한 후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가 한인타운을 방문해 막판 현장 유세를 벌이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유세를 시작하기 전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한인 사회와 한인들의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n incredibly important community for the city of Los Angeles, and it's an incredibly important vote. And I hope to get the support of the Korean community. I can't imagine the pain and the sorrow that the families are going through, the loss of life, and it's such a tragic loss of life. So. 이어 LA 시장에 당선될 경우 한인타운의 치안 부재와 홈리스 증가를 막고 한인들이 살기 안전한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removing the encampments, giving shelter for the homeless, give them a better path forward with dignity. We're going to start preventing crime. We've got to make the city safer. We've got to make K-Town safer. 한편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는 오는 8일 중간선거에서 캐런 베스 후보와 LA 시장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LA 한인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LA 한인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 접수 기한인 오늘까지 제임스 현 한인 회장만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고 공탁금 등 등록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단독 후보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제36대 LA 한인 회장으로 제임스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반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못 해왔었던
2세, 3세들하고 우리 1세분들하고 이제 브리지를 만드는 역할을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좀 강하게 만들고 싶고. 제임슨 LA 한인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 전역 코스코에서 판매된 냉동 닭가슴살 패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닭고기 가공업체 포스터팜스의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14만 8천 파운드의 닭고기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그동안 투명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치된 것으로 식품안전검사국은 이 조각으로 소비자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제품을 갖고 있다면 당장 버리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포장에는 빵가루를 입힌 치킨 패티, 갈비살을 곁들인 닭 가슴살 패티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23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 유타, 애리조나주 등 미 전국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음과 함께 농담을 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악할 장면이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왔고 한 총리는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15분쯤 지나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정부 책임의 첫 번째라고 답했습니다. 농담은 바로 그 직후에 나왔습니다.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please press.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네? 156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진지한 질문을 농담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농담성 발언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15분쯤 뒤.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우종수 차장이 단순히 인파의 규모와 주최자 유무로 판단할 수 없고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자 갑자기 한 총리가 끼어들어 말을 덧붙입니다.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Okay. 더불어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른 거라며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질책에 가세했습니다.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파장이 커지자 한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어제 북한이 한국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쪽 해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어제 하루 동서해로 미사일 20발을 넘게 쏘고 동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51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 3발 가운데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남쪽으로 넘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낙하 지점은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6km, 속초 동쪽으로 57km입니다.
울릉도로부턴 서북방 167km 지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쏜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미사일 발사 직후 진행 방향이 울릉도 쪽인 것으로 탐지되면서 어제 오전 8시 55분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피 명령도 내려져 주민들이 혼란 속에 지하 대피소 등으로 급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로 공습경보가 울린 것은 지난 2016년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뒤 6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또 6시 51분과 9시 12분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14발을 발사했고 오후 1시 27분에는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 100여 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오후 4시 30분에도 서해와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20여 발 이상을 한꺼번에 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도발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김정은으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영리한 도발을 했어요. NLL 살짝 넘으면서도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고 군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끝나는 4일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들도 이북 공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단호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출격해 날아오릅니다. 곧이어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공군의 또 다른 전투기 F-15K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한참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에 명중합니다. 북한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11시 10분부터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이북 공해상을 향해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겁니다. 정확한 사격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미사일은 한 발이지만 우리 군은 3발을 발사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분단 이후 처음인 것처럼 우리 군의 미사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은 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우리 군은 F-15K가 정밀 폭탄 투하 훈련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예정대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해병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B까지 처음으로 국내 기지에 투입하며 전시를 대비한 항공작전의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의 도발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실로 복귀해 긴급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소식에 대통령실로 복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침범 도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회의 참석자들도 우리 영해 인근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의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딴 무력 도발에도 목표 지점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언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달 폴란드 정부의 첫 원전 사업자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탈락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사업 계획에서는 한수원이 잇따라 거론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바르샤바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첫 원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3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폴란드 총리는 두 번째 원전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31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도 한국 수력 원자력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총리와 부총리가 잇따라 한수원의 원전 계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우리나라의 13년 만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저우시에는 아이폰을 최대로 생산해내는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 주변 일대가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아이폰 회사인 애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 2일 95명이던 코로나19 환자가 359명으로 급증하자 중국 당국이 공장 일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건데요. 지난 9월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돼서 한창 생산을 해야 하는 시기여서 아이폰 판매 및 애플사의 전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자국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관심을 돌리려고 중동 지역의 경쟁 관계인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는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SNS와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들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날, 전북 익산시의 한 축제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마치 돈다발을 뿌리듯 사람들을 향해 보물찾기 쪽지를 던지는 진행요원. 참가자들이 이 쪽지를 줍기 위해 한 곳으로 몰리는데요. 안전사고는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1회 보물찾기 대회 축제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2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경품으로 내건 축제는 이 쪽지를 가져오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온라인상에는 축제 진행 방식과 안전 문제를 비판하는 후기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몸싸움 끝에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 참가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최 측은 운영이 미숙했던 점을 사과했고요. 다음 날까지 예정됐던 보물찾기 행사는 이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서 취소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과 특색 있는 클럽이 모여있는 이태원.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이제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바뀔지도 모른다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외신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의 안전 불감증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되면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여행 심리도 살아나는 상황에서 공연과 지역 축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문화 공연이나 축제 역시 군중이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 영상을 접한 이들이 공포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인데요. 한국은 5G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웠다는 겁니다. 한국 뉴스 매체들은 영상 대부분을 편집하거나 흐리게 처리했지만 목격자들이 올린 영상은 온라인에 그대로 퍼졌고 그중 일부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사고 영상들을 보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산하 IT 기관들이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심리 상담과 치료에 관한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에 영화계도 모든 일정을 멈췄습니다. 배우 여진구, 조희현 주연의 로맨스 영화 동감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됐던 VIP 시사회 포토월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작사 측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청년 시절을 그린 탄생과 판타지 로맨스, 심야 카페 미싱 허니도 오는 3일과 4일 예정됐던 제작 보고회를 모두 11일로 연기했는데요. 앞서 영화 리멤버와 자백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무대 인사를 취소했고요. 마동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압구정은 같은 달 31일 예정됐던 제작 보고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온라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